사건의 독립성을 설명드릴게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는 말은 probability of A 교집합 B가 probability of A 곱하기 probability of B라고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게 독립과 배반 사건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독립정의죠. 만약에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그 교집합이 공집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of A 교집합 B가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즉, 만약에 probability of A와 probability of B가 둘 다 양수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A가 여기고 B가 여기. 그래서 mutually exclusive인 상황을 보면 이쪽에 에어리어와 이쪽에 에어리어가 있어서 각각의 곱은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항상 0이죠. 그래서 배반과 독립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얘 1.9.1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흰색, 빨간색 두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한다고 합시다. 즉, 주사위에 색깔을 넣었으니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게 흰색, 이쪽이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색깔은 그냥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넣어보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모든 가능한 결과값들의 집합,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를 먼저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흰색, 빨간색 이렇게 순서를 넣었다고 하면 처음에 주사위니까 1,1, 1,2, 1,3 다 쓸게요. 그냥 이렇게 1,6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흰색은 2, 빨간색은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6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6,1, 6,2, 6,6 이런 식의 샘플 스페이스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정의된 셀, 흰색 주사위의 눈이 홀수의 사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카운팅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흰색이 홀수인 거 1번, 첫 번째 열이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5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돼서 총 A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는, 즉 A의 원소의 개수는 총 18개다. 다시 얘기하면 오메가의 총 원소의 개수는 36개. 자, B도 한번 원소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빨간색 주사위 이 엘레멘트에서는 두 번째가 짝수일 사건, 그러면 이제 로우 Y작의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세 개의 행에 해당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18개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홀수일 사건, 이거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합만 우리가 먼저 구해보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2, 3, 4, 5, 6, 7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홀수니까 합이 여기 1,2, 1,4, 1,6 이렇게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2,1, 2,3, 2,5 마찬가지로 3,2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올 거예요. 각 열마다 3개씩 만족하죠. 그래서 총 우리는 18개라는 것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서로 독립이냐 이거죠. 위에 있는 이 조건이 맞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of A 교집합 B가 probability of A 박이 probability of B 이렇게 표현이 되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건이 3개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각각이 페어와이즈하게 독립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각각의 marginal probability, 각 사건에 대한 probability는 뭐죠? probability of A는 총 36개 중에 18개가 만족하니까 2분의 1. probability of B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probability of C도 똑같은 방법으로 2분의 1이죠. 그럼 우리가 독립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각각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즉 4분의 1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걸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또 다른 색깔로 해서 A 교집합 B만 볼게요. 먼저 A는 홀수고 B는 짝수. 그러면 자,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행이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것만 다시 써보면 probability of A 교집합 B는 전체 36개의 원소 중에서 9개, 즉 4분의 1이 확률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probability of A 교집합 C를 구해도요. 똑같은 원소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일일이 이거 조건을 다 체크를 해보셔도 되는데요.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두 주사위의 합이 홀수인데 A는 홀수예요. 그러면 B는 두 번째 빨간색 주사위는 반드시 짝수여야만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놨던 이 부분 9개가 여전히 똑같이 A 교집합 C를 만족하는 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즉 위에 있는 이 probability의 조건들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A와 B와 C가 pairwise independent 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서로 독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서로 독립이 pairwise 독립이냐? 미리 따지면요, 둘은 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독립은요, 영어로 하면요, mutually independent입니다. 그럼 pairwise는 뭐죠? 두 개의 쌍을 이뤘을 때 지금 여기 적었던 이 두 개의 사건에 대한 교집합이 각 사건에 대한 확률의 곱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A, B, C를 pairwise independent라고 말해요. 그 mutually independent는요, 세 개일 때 이것까지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자, 세 개니까 모든 가능성 있는 사건들의 교집합들의 확률이 그 해당 사건들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면 우리는 사건 A, B, C가 mutually independent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예제에서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예제에서는 이게 세 개니까 뭐 여기서 총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확률, 이 릴레이션십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네 개다, D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확인해야 될 확률 값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n개의 사건들이 있을 때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여러 개의 사건이 있을 때 서로 독립이다, mutually independent에 대해서 이제 정의부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임의의 I, J, K 이런 인덱스들이 있고 이 인덱스들은 이제 1부터 n 사이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건 서로 다른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사건들이 A1, A2부터 AN개까지 총 n개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를 이렇게 임의로 준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게 페어와이즈하게 인디펜던트인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미 이 n개 중에 3개 사건들에 대한 교집합이 각각의 사건들의 곱으로 표현되는지도 봐야 되고 이게 n이 4보다 크면 4개 임의의 4개의 사건들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마찬가지로 marginal probability 곱으로 표현되는지 즉 언제까지
총 n개의 사건들의 교집합이 marginal probability로 표현이 되는지를 다 체크하셔야만 우리가 이 사건 A1부터 AN이 서로 독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의 성질 하나만 증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사건 A1부터 AN이 있고 이 사건들이 서로 독립이면 이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여사건으로 바꿔도 서로 독립이다. 이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증명을 할 건데요. 이거 자체는 임의의 n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지금 공간도 부족하고 편의상 여러분들은 다 수학적 귀납법을 쓰실 줄 알 테니까 편의상 한 케이스만 케이스 1 이 경우가 B1이 A1 컴플레먼트 B2는 A2 컴플레먼트에 대해서 즉 n은 2일 때만 우리가 이 서로 독립인 거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스테이트먼트에서 저 얘기했던 거는 이 B1은 A1, B2는 A2 컴플레먼트여도 B1과 B2가 인디펜던트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특수한 케이스인 케이스 1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지만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것만 보일게요. 자, A1과 A2가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하나 있는데 A1 교집합 A2가 probability of A1 곱하기 probability of A2라고 표현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뭘 보여야 되냐? probability of B1 교집합 B2가 B는 probability of B1 곱하기 probability of B2로 표현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B1과 B2는 A1과 A2의 여사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여사건으로 바로 적을게요. A1 complement 교집합 A2 complement 이거죠? 이거를 이제 왼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A1, A2 이렇게 되죠? 자, A1 컴플레먼트 교집합 A2 컴플레먼트는요. 결국에는 이쪽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probability A1 합집합 A2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앞선 probability 성질에 따라서 이 부분은요. probability of A1 더하기 probability of A2 빼기 서로 교집합인 부분은 빼줘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괄호만 빼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마지막 텀에 있는 거는 위에 독립이라는 사건 때문에 marginal probability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써보면 플러스 probability of A1 곱하기 probability of A2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많이 보시던 꼴이죠? 이거 정리하면 1 빼기 probability of A1 그리고 1 빼기 probability of A2 이렇게 쓸 수 있죠?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에다 적으면 이 부분은요. 컴플레먼트의 정의에 따라서 이게 probability of A1 complement 그리고 두 번째 괄호는 probability of A2 complement죠. 그래서 즉 둘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이 B1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보인 거죠. n이 2인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서도요. 이제 귀납법은 다 아실 테니까 이제 케이스 2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요. 이 둘이 같다는 거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예제 1.9.2
동전을 4번 던질 때 우리가 AI를 I번째 동전이 앞면일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AI가 서로 독립인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자기는 다 잘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풀다 말아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은 샘플 스페이스를 앞, 뒤 4개를 던지니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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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앞, 뒤, 앞, 뒤, 앞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하면 총 16개가 나온다는 거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 한다고 이 정도는 다 할 줄 안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보이면은 우리 이거 먼저 임의의 한글로 쓸게요. 임의의 I, J 서로 다른 I, J가 있다고 할게요. 이거에 대하여 probability of AI 교집합 AJ가요. 결국 probability of AI 곱하기 probability of AJ인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I를 1, J를 또 2라고 둘게요. 그러면 서로 앞이 나오는 거 총 사건이 몇 개 있느냐 해보면 16개 중에요. 8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요. A1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가 앞면일 사건. 그러면요. 이건 몇 개 있죠? 이게 16분의 8. 죄송해요. 이거 8개 아니죠? 네, 4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16분의 8 해서 결국에는 이게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 둘이 같다는 거 보였어요. 그래서 AI와 AJ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해서 이제 풀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요. 방금 보인 건요. 앞서 설명한 pairwise independent예요.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 건요. 실제 서로 독립인지 mutually independent인지잖아요. mutually independent 정의대로 따라가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뭐 해야 돼? 임의의 I, J, K에 대하여 probability of AI 교집합 AJ 교집합 AK가 마찬가지로 이제 probability of AI 곱하기 probability of AJ AK 즉 이 부분은 2분의 1인 거 다 아시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이 부분이 8분의 1인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뭐 이 부분도 여기서 세보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나도 mutually independent는 다 보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쓸게요. 그래서 총 제가 별표 친 거 총 1번, 2번, 3번 이 세 개의 스테이트먼트를 다 명확하게 기술하시면요. 이제 AI들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을 보인 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사건 B를 처음 2번에서 앞면이 1번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 C를 3번째와 4번째에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이때 B와 C가 독립인지 확인을 하면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하는 사건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probability of B 교집합 C가 probability of B 곱하기 probability of C인지만 체크하면 돼요. 자, 근데 앞서서 우리가 AI들을 이미 정의를 했으니까 B를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처음 2번에서 앞면이 1번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A1이 앞면이던가 동시에 A2는 뒷면이어야겠죠? 혹은 첫 번째는 뒷면이고 두 번째가 앞면이어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무 상관없어요. B는. 그럼 C는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모두 앞면이죠?
그래서 A3 교집합 A4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만족하는 원소들을 아까 이쪽에 써놨던 그 원소들을 쭉 찾으면 되고요. 이때 probability of B 교집합 C는요. 당연히 원소만 따라가면 8분의 1.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B는요. 2분의 1.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C는요. 4분의 1인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바탕으로 여기다 숫자를 넣어보니까 아, 이게 만족하는구나. 그러면 B와 C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거 쉽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면요. 이거를 왜 굳이 AI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굳이 제가 또 한 번 더 표현한 이유는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지금 AI들이 서로 독립이죠? 그리고 나서 이 경우에 이 AI들을 서로 일부만 여집합을 시켜도 그런 B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B아이들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거의 응용판이에요, 이거는. B는요, 서로 독립인 사건들의 AI들의 뭐 여집합과 그냥 AI의 그대로 있는 것들의 교집합, 합집합을 그냥 섞은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B는요, 어떤 function of A1 and A2입니다. 그리고 C는요, function of A3 and A4죠. 그리고 A1, A2와 A3, A4는요, 서로 독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요, 굳이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리거러스한 프루프는요, 아직 여러분들 그 정도의 레벨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아마 이의 1.9.2의 의도는요, 이걸 이용하는 걸 거예요. 둘이 서로 독립인 사건들의 펑션들로 이루어졌을 때 이 B와 C는 서로 독립이다. 하지만 증명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어나더 레벨이어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거는 독립시행입니다. 정의부터 설명드리면 표본 공간이 오메가1, 오메가2부터 오메가 n으로 주어지고 각 표본 공간에서의 확률이 P1, P2부터 Pn으로 주어지는 n개의 실험을 차례로 독립시행, 인디펜던트 트라이얼 한다는 것은 그 표본 공간 오메가와 P가 다음과 같이 오메가1 곱하기 오메가2 곱하기 오메가 n. 자, 여기서 이 곱하기는요, 셋에서의 이게 다 셋이잖아요. 집합. 그러니까 이거는 데카르트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카르트 곱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확률 같은 경우에는요, AI가 이 오메가 I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요, 모든 I에 대하여 probability of A1 곱하기 A2 곱하기 AN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이 부분은요, 그냥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마찬가지로 이 곱하기는요, A1들이 각각이 또 셋이죠. 그래서 데카르트곱 혹은 칼티시안 프로덕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동전을 던지는 실험의 표본 공간을 오메가1,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의 표본 공간을 오메가2라고 할 때 동전과 주사위를 차례로 던지는 실험 표본 공간 오메가를 구해봅시다. 그냥 편의상 누가 먼저 할 건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메가를요, 괄호 빼고 오메가1 곱하기 오메가2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오메가는 어떻게 되죠? 먼저 오메가1을 알면 되겠네. 오메가1은요, 동전을 던지는 거니까 앞면, 뒷면밖에 없어요. 즉, 여기다가 다시 쓰면 오메가1은 H or T밖에 없죠. 오메가2는요,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1, 2, 3, 4, 5, 6. 그러면 이 오메가는 뭐죠? 아까 쓴 것처럼 똑같이 H1, 그 다음에 H, 2, 언제까지? H, 6. 두 번째는요, T, 1, T, 2, 그
그 다음에 t, 6 이렇게 돼서 총 12개의 원소를 갖는 오메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임의의 원소 오메가 1, 오메가 2에 대한 확률을 구하여라. 이거죠. 오메가 1 and 오메가 2 이렇게 구해지고요. 정의대로 가보면요.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probability. 자,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실험에 대한 오메가 1 곱하기 두 번째 실험에 대한 오메가 2죠. 자, 오메가 1이 취할 수 있는 거는요. H or T밖에 없어요. 오메가 2가 취할 수 있는 거는요. 1부터 6까지의 인티저 밸류죠. 그리고 어떤 원소가 오던 간에 이거는 첫 번째 확률은 2분의 1일 거고요. 두 번째는요. 6분의 1이죠. 그래서 임의의 원소 오메가 1, 오메가 2에 대해서의 확률은 항상 12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 반복 시행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시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부르고요. n가지의 실험을 차례로 수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실험을 다 트라이얼이라고 부를게요. 실험의 결과가 두 가지뿐인 경우를 우리는 또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버눌리 트라이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사실 실제 사회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사실 흔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웃컴이 두 개일 때가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베르누이 시행을 굉장히 자주 볼 겁니다. 성공, 그 다음에 실패, 혹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0, 1, 앞면, 헤드 or 테일 이런 류의 실험들이 다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독립 반복 시행은요. n회의 독립 시행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시행을 독립 반복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 샘플 스페이스들이 다 똑같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probability도 다 똑같은 경우. 그 대표적인 예가 동전 던지기예요. 근데 동전을 몇 번 던져? 두 번 던져. 그러면 n이 시행 횟수가 총 2번이죠. 근데 첫 번째 던질 때도 우리가 갖는 게 head or tail. 두 번째도요, head or tail. 그리고 확률은요, P1에 대한 H는요, 2분의 1, T도 2분의 1. 두 번째 실험에서도 똑같은 동전 던졌을 테니까 헤드도 2분의 1, 테일도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동전 던지기 실험은요, 여러 번 던진다고 하면 독립 반복 시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